저는 20년간 대형 시중은행에서 개인 고객 상담을 담당해온 송미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제가 왜 은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는지, 그리고 그동안 고객들에게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던 시니어 자산 관리의 진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난달 화요일, 저희 지점에 한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72세 정태호 어르신이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덜덜 떨리고 계셨어요. 어르신은 5년 전 아들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모아둔 1억 2천만 원을 저희 은행의 안전적금에 넣어두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부인이 중병에 걸려 큰 수술을 받게 되면서 그 돈을 찾으러 오신 거였습니다. 내 돈이 왜 8천만 원밖에 안 남았지? 분명히 예금이라고 했잖아. 어르신의 절규가 지금도 귀에 맴돕니다. 4천만 원이나 사라진 거예요. 그 돈은 평생 땀 흘려 모은 소중한 돈이었는데 말이죠.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실 뻔했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저희 지점에서만 한 달에 대여섯 건씩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금이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왜 돈이 줄어들었나요? 은행에서 안전하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내 돈인데 왜 못 찾게 하나요? 이런 하소연을 매일 듣다 보니 저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결심했습니다. 20년간 은행에서 일하면서 보고 들은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여겨졌던 시니어 자산 관리의 위험한 진실들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만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끝까지 지키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은행에서 예금이라고 말하는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두 번째, 나이가 들면 내 돈도 내 마음대로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세 번째, 은행 직원들이 가장 많이 파는 투자 상품들은 어르신들에게는 독이나 다름없습니다. 네 번째, 이 모든 위험을 피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은행 직원도 자기 부모님에게만 알려주는 진짜 안전한 돈관리법과 평생 모은 재산을 100% 지키는 5가지 황금 원칙을 알게 되실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예금자 보호법 완전 활용법은 이 영상에서만 공개하는 특별한 내용입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먼저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계속 유용한 금융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그 답은 바로 은행 내부 사정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직장을 걸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행 직원들은 보험을 예금처럼 설명하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왜냐고요? 돈 때문입니다. 일반 예금을 팔면 은행이나 직원에게 돌아오는 수수료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저축성 보험을 팔면 보험회사로부터 높은 판매 수수료를 받습니다. 예금 하나 팔면 직원에게 1,000원 정도 인센티브가 들어온다면 보험 하나 팔면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들어와요. 어느 쪽을 더 열심히 팔겠어요? 더 심각한 건 실적 압박입니다. 매월 보험 판매 목표가 있고 이걸 못 채우면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직원들은 특별 예금, 고금리 적금, 안전, 저축 같은 애매한 표현을 써서 고객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실제로 제가 같이 일했던 후배 하나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배, 어르신들은 복잡한 설명하면 이해 못 하시잖아요. 그냥 예금이라고 하는 게 서로 편해요.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은 주로 어느 은행을 이용하세요? 그리고 그 은행에서 직원이 권해준 상품 중에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상했던 게 있나요? 댓글로 경험담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정태호 어르신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5년 전 어르신이 저희 은행에 오셨을 때 상황을 재현해 드릴게요. 당시 담당 직원인 김 대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르신, 요즘 특별한 상품이 나왔는데요. 일반 예금보다 이자가 2%더 높아요. 게다가 5년만 넣어두시면 세금도 안 내셔도 되고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어르신이 물어보셨죠. 그럼 예금이니까 언제든 찾을 수 있는 거죠? 원금은 절대 안전하고요. 김 대리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다만 중간에 찾으시면 특별 이자는 못 받으세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입한 상품은 변액저축보험이었어요. 계약서 한 구석에 작은 글씨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죠. 5년 뒤 어르신이 급하게 돈을 찾으려고 했을 때 4천만 원이 사라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피해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윤철수 어르신 75세는 농사지으며 평생 모은 5천만 원을 모두 잃으셨어요. 조영희 할머니 69세는 손자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3천만 원 중 1천만 원이 증발했어요. 신동준 어르신 71세는 치료비를 마련하려다가 절반 가까운 돈을 날리고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이 어르신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나는 예금에 가입했다고 믿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분노하는 부분은 은행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상대할 때 쓰는 말들이에요. 안전하고 확실한 저축 상품이에요. 예금보다 이자가 좋은 적금형 상품이에요. 노후를 위한 안전한 저축 방법이에요. 이런 말들이 얼마나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 아버지께 알려드린 방법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계약서에 보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이라도 나오면 그건 절대 예금이 아닙니다. 둘째, 중간에 돈을 찾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직접 물어보세요. 셋째, 이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가요? 라고 꼭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 질문만 하셔도 대부분의 함정을 피할 수 있어요. 은행 직원이 말을 돌리거나 대답을 회피한다면 그 상품은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이제 두 번째 위험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시중은행에서 어르신들에게 가장 많이 파는 펀드와 주가 연계 증권 ELS의 함정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저희 지점에서만 50명 넘는 어르신들이 펀드와 ELS 때문에 큰 손해를 보셨어요. 펀드가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거예요. ELS는 주식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이고요. 주식이 오르면 돈을 벌고 떨어지면 돈을 잃는 구조예요. 은행 창구에서는 이런 상품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안정적인 투자 상품입니다. 예금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아요. 원금 손실 위험은 거의 없어요. 특히 안정형 펀드라는 말에 속으시면 절대 안 돼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박준호 어르신 74세는 평생 모은 8천만 원을 안정형 채권 펀드에 투자하셨어요. 담당 직원은 국내 우량 기업 채권에만 투자해서 안전하고 예금보다 2% 높은 수익을 드릴 수 있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8개월 뒤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고 어르신의 투자금은 6,800만 원으로 줄었어요. 1,200만 원이 그냥 사라진 거죠. 어르신은 예금보다 안전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며 우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김영자 할머니 70세는 1억 원을 ELS에 투자하셨어요. 직원이 3년 동안 주요 주가지수가 크게 떨어지지만 않으면 매년 6%씩 이자를 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결국 할머니는 3,500만 원을 잃으셨어요. 은행에서 이런 상품을 팔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번 달에만 특별히 나온 상품이에요. 곧 마감되니까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선생님만 특별히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시면 절대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마세요. 무조건 집에 가서
가족과 상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세요. 저는 제 어머니 76세에게 이렇게 당부했어요. 엄마, 은행에서 예금 말고 다른 상품 추천하면 무조건 집에 와서 나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절대 그 자리에서 도장 찍지 마세요.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은행에서 예금보다 이자가 조금이라도 높은 상품을 권한다면 그건 100%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에요. 요즘 예금 이자가 2.5% 정도인 상황에서 45%의 수익률을 약속하는 상품은 반드시 위험이 따라요. 제가 2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건 하나예요. 욕심내지 않은 분들이 결국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더 받으려다가 원금의 30%를 잃는 것보다 적은 이자라도 원금을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해요. 특히 70세 넘으신 분들은 자산의 90% 이상을 예금자 보호가 되는 예금에 두세요. 손자 용돈 더 주는 것보다 본인 병원비가 더 중요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은행에서 이런 상품 권유받은 적 있나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나이가 들면 내 돈도 내 마음대로 찾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치매만 문제가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뇌졸중, 심근경색, 교통사고. 이런 응급 상황이 생기면 평소에 당연히 찾을 수 있던 내 돈을 가족도 못 찾게 돼요. 지난달 저희 은행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기찬 어르신 68세이 갑자기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어요.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아들이 아버지 통장을 들고 왔지만 저희는 법적으로 돈을 줄 수 없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본인이 찾으러 와요? 당장 수술비가 필요한데요. 아들의 절규였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금융실명법상 가족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는 거래할 수 없거든요. 이 가족은 결국 급한 수술비를 카드 현금 서비스로 마련했고 병원비는 모두 카드로 결제했어요. 높은 이자를 물면서 말이죠.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한명순 할머니 85세는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매달 연금으로 요양원비를 내고 계셨는데 치매가 심해지면서 딸이 대신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은행에서는 할머니가 이미 치매 진단을 받아서 의사 능력이 없다며 거절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딸이 물었더니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라고 답했어요. 성년후견인 신청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법원에 서류 제출하고 의사 진단받고 면접 보고 짧아도 3개월, 길면 6개월 이상 걸려요. 그동안 환자 돈은 그대로 묶여 있고요. 당장 필요한 병원비, 요양원비를 못 내는 거죠. 많은 분들이 금융보호인 제도가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런 이름의 제도는 없어요. 성년후견인 제도만 있을 뿐이에요. 제 어머니도 작년에 가벼운 뇌경색을 겪으셨어요. 다행히 빨리 회복되셨지만 그 경험 후에 어머니와 함께 3가지 준비를 했어요. 첫째, 어머니 계좌 중 일부를 저와 공동명의로 만들었어요. 둘째, 가정법원에 미리 성년후견인 신청을 해뒀어요. 셋째, 국민은행의 후견제도 지원 신탁에 가입했어요. 이 3가지만 해둬도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요. 은행마다 비슷한 서비스가 있으니까 알아보세요. 국민은행 후견제도 지원 신탁, 하나은행 치매 안심 신탁, 신한은행 후견제도 지원 신탁 등이 있어요. 미리 준비해두면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치매가 와도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돈을 쓸 수 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4번째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시니어분들이 원금 손실 없이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20년간 수천 명의 고객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원칙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예금자 보호제도를 200% 활용하세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가요. 정말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이걸 더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금자 보호는 은행별로 따로 적용돼요. 즉, 국민은행에 1억, 신한은행에 1억, 우리은행에 1억. 이렇게 나눠 넣으면 3억 원 모두 보호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은 따로 1억 원까지 추가로 보호돼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강민수 어르신 70세는 퇴직금 3억 원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싶으셨어요. 제 조언대로 이렇게 나누셨어요. 국민은행 정기예금 1억 원, 신한은행 정기예금 1억 원, 우리은행 정기예금 1억 원. 그 결과 3억 원 전부가 예금자 보호를 받게 됐고 어떤 은행이 망해도 원금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둘째, 응급자금은 따로 관리하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병원비처럼 갑자기 필요한 돈은 장기 상품에 묶어두면 안 돼요. 저는 제 어머니에게 자산의 20%는 응급자금으로 따로 관리하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고 계세요. 일반 저축예금 입출금 자유 1천만 원. 응급의료비용, 자녀와 공동명의 통장 2천만 원 응급상황 대비, 나머지 80%는 정기예금으로 분산관리. 특히 공동명의 통장은 치매나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도 가족이 바로 쓸 수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셋째, 금리보다 안전성을 우선하세요. 제가 상담한 수많은 시니어 고객 중에서 후회하지 않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욕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금 금리가 2.5%인데 4에서 5%를 약속하는 상품은 반드시 위험해요. 1%라도 더 받으려다가 원금의 30%를 잃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또 많은 어르신들이 집에 금고를 두고 현금을 보관하시는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해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최영철 어르신 79세의 집에 지문인식 금고를 두고 6천만 원을 보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넘어져서 손가락을 크게 다치는 바람에 지문이 인식이 안 됐어요. 급한 병원비를 찾을 수 없었죠. 또 다른 경우로는 조순자 할머니 83세가 집에 현금을 숨겨뒀다가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그 위치를 완전히 잊어버리신 경우도 있어요. 결국 4천만 원이 집 어딘가에 있는데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금고를 쓰신다면 꼭 지문과 비밀번호 두 가지 방법으로 열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믿을 만한 가족 한 명에게는 비밀번호를 알려두세요. 특히 70세 넘으신 분들은 다음 원칙을 꼭 지키세요. 자산의 90% 이상은 예금자 보호가 되는 정기예금에 보관하고 나머지 10% 중 절반은 응급자금으로 쉽게 찾을 수 있게 관리하세요. 투자는 정말 여유가 있을 때만 소액으로 하세요. 이 원칙만 지키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안전할 거예요.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계좌 분산의 함정이에요. 안재훈 어르신 77세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5개 은행에 각각 9천만 원씩 분산해서 넣어두셨어요. 완벽한 방법처럼 보였죠. 그런데 어느 날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셨어요. 선생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안전계좌로 옮기셔야 합니다라는 말에 속아서 돈을 모두 송금하셨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어르신이 사기당했다는 걸 알고 즉시 경찰과 은행에 신고했는데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 조치됐어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금융회사나 경찰서에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피해구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약 10주 정도 걸려요. 그 결과 어르신은 5개 은행 모든 계좌가 동결되어서 한 푼도 못 찾게 되셨어요. 병원비와 생활비가 필요했는데 모든 돈이 묶여버린 거죠.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계좌 분산할 때 다음 원칙을 꼭 지키세요. 첫째, 비상금 계좌는 반드시 따로 만들어서 다른 계좌와 섞지 마세요. 둘째, 자녀와 공동명의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응급의료비를 따로 보관하세요. 셋째,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알아두세요. 요즘 많은 유튜버들이 이 상품 하세요, 저 상품 하세요 하면서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데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높은 수익에는 항상 높은 위험이 따라와요. 제가 정말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게 단순해요. 여러 은행에 나눠서 넣되 모두 예금자 보호 한도 안에서 관리하고 비상금은 반드시 따로 관리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장 자신의 자산을 점검해 보세요. 한 은행에 1억 원 이상 넣어두고 계신가요?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에 큰 돈을 투자하셨나요? 응급 상황에 대비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세 가지 질문에 하나라도 아니요라고 답하셨다면 가능한 빨리 자산 재배치를 고려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시니어 자산 지키기 완벽 체크리스트입니다. 원금 손실 예방 체크 항목들입니다. 모든 금융상품 계약서에 보험, 펀드, ELS 단어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중도해지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지 직접 물어봤나요?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인지 확인했나요? 이자율이 시중금리보다 1% 이상 높다면 위험 상품인지 의심해봤나요? 응급상황 대비 체크 항목들입니다. 총 자산의 20%는 응급자금으로 따로 관리하고 있나요? 자녀와 공동명의 계좌가 있나요? 성년 후견인 제도를 알아봤나요? 은행의 후견제도 지원 신탁 상품을 검토했나요? 예금자 보호 활용 체크 항목들입니다. 한 은행에 1억 원 이상 넣어두고 있지 않나요?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넣어뒀나요? 퇴직연금, 연금저축은 따로 1억 원까지 보호된다는 걸 알고 있나요? 보이스피싱에 대비해서 일부 계좌는 따로 관리하고 있나요? 금고 관리 체크 항목들입니다. 지문뿐만 아니라 비밀번호로도 열 수 있는 금고를 쓰고 있나요? 금고. 비밀번호를 믿을 만한 가족 한 명에게 알려뒀나요? 현금 보관 위치를 기록해두거나 가족과 공유했나요? 집에 보관하는 현금이 너무 많지 않나요? 이 체크리스트 항목 중에서 하나라도 아니요라고 답한 게 있다면 가능한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20년간 은행에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을 말씀드릴게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언제든 응급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제 어머니도 항상 건강하셨지만 갑작스러운 뇌경색으로 2주간 의식이 없으셨거든요. 제가 은행원이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했던 것들이 그때 큰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도 지금 건강하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로 미리 준비해 두세요. 이 영상을 통해서 단 한 분이라도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됐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특히 요즘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사기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가짜 은행 링크를 보내서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 인공지능 목소리를 이용해서 자녀나 손자 목소리를 흉내내는 사기 등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새로운 사기를 막으려면 몇 가지 원칙을 지키셔야 해요. 첫째,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돈 이야기가 나오면 직접 만나서 확인하세요. 둘째,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왔다고 하는 문자나 전화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셋째,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 앱은 다운로드하지 마세요. 그리고 최근에는 중고거래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사기도 늘어나고 있어요. 보이스피싱범들이 훔친 돈으로 비싼 물건을 사고 그걸 중고로 파는 선의의 판매자가 계좌 정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만약 중고거래를 하실 때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하세요. 첫째, 너무 비싼 물건을 현금으로 바로 사겠다는 사람은 의심해 보세요. 둘째, 거래 후 며칠간은 큰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마세요. 셋째,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은행 서비스의 변화입니다. 요즘 많은 은행들이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오프라인 지점을 줄이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익숙한 창구 서비스는 점점 줄어들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죠. 이런 변화에 대비하려면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자주 가는 은행 지점이 언제까지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대체할 수 있는 지점이나 서비스를 미리 알아두세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디지털 금융 서비스 사용법을 배워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ATM 사용법은 꼭 익혀두세요. 요즘 ATM으로도 계좌이체나 잔액조회 같은 기본적인 업무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처음에는 가족과 함께 연습해 보시고 혼자 할 때는 주변에 다른 사람이 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금융 환경이 더 빠르게 변할 거예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나 가상자산 같은 새로운 금융 상품들이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께는 너무 복잡하고 위험할 수 있어요. 새로운 금융 상품이 나올 때마다 혁신적이다, 수익률이 좋다는 말에 혹하지 마시고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원금이 보장되는지, 정부에서 보호해주는지, 중도에 찾을 수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욕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게 1%라도 더 벌어서 늘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안전한 예금에 만족하고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시는 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계세요? 혹시 은행에서 예금이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상품이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돈을 찾지 못해 당황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노하우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어떤 은행에서 어떤 상품을 권유받으셨는지,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계속 유용한 금융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은행 창구에서 직원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더 좋은 금리 조건을 받는 비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또 어르신들이 자주 당하는 금융사기 유형과 예방법도 상세히 다룰 예정이에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직접 답변 드리겠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일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소중한 자산 꼭 지키세요.